엘라베마에서 와이오밍까지 미국의 법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쓴 전국적인 코미디 쇼와도 같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보는 터무니없는 법들 중 절반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든 실제로 존재합니다. 알래스카에서의 음주 금지부터 펜실베이니아의 점술 금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여성 유혹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까지 이것들은 미국 법전에서 가장 이상한 법들 중 일부입니다. 50번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주방 폐기 기름을 훔치지 마세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자 분명히 튀김 범죄의 땅이기도 합니다. 매년 7,500만 달러 이상의 폐식용유가 밤사이 사라집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13년에 기름 절도를 막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21명의 기름 도둑이 기소되었습니다. $1,000 미만 훔치면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만 그 선을 넘으면, 그리고 그건 H급 중범죄로 감자튀김 냄새가 나는 범죄이며 최대 39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주방 기름을 훔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름은 재생 디젤 연료로 쓸 수 있어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훔치려고 전담 조직이 고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허술한 범죄 행각입니다. 튀김기 기름을 암시장에 팔았으니 이제 방탄조끼는 벗어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뉴저지는 패션 범죄에 아주 엄격하거든요. 49번 뉴저지에서 방탄조끼를 입고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매팩 공익 광고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뉴저지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보너스 범죄 모드를 해제하셨네요. 1급 중범죄라면 방탄조끼로 스페셜 웨펀스 앤 택틱스 흉내를 내 액세서리 사용으로 2급 추가 혐의도 받게 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범죄는 3급 중범죄로 최대 5년 징역 또는 15,000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유요? 방탄조끼를 입으면 범죄자 제압이 더 어려워집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패션 경찰도 따라올 거라고 봐야겠죠. 그게 황당하다면 다음 주엔 전혀 다른 황당함이 펼쳐집니다. 엘라베마 주에서는 곰이 합법적으로 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곰들이 뭘 하든 그건 곰과 대자연 사이의 일이죠. 곰 레슬링 행사를 주최하거나 일하거나 곰을 로키 몽타주처럼 복귀 훈련시키거나, 그건 비급 경범죄에 해당해서 1년 징역이나 $5,000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곰 레슬링은 1800년대에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구 절반이 아편에 취해 있었으니 그럴만하죠. 엘라베마주는 1996년에 이 끔찍한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물론 동물들에게 훨씬 더 미묘하고 이상한 방식으로도 잔인할 수 있습니다. 47번째 오하이오주의 가장 이상한 법 중 하나는 202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토끼, 병아리, 오리 새끼를 염색, 색칠, 판매, 경품 제공을 금지합니다. 부활절 테마 불법 시장이 생긴 이유는 동물 복지와 연관된 법 때문입니다. 염색이 동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넣은 핑크색에 담가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화학 물질들이 해로울 수도 있죠. 첫 위반 시 4급 경범죄로 $250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위반 시 3급 경범죄로 간주 $500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끼를 스키틀로 만들지 마세요. 대신 다음 주에서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46번 와이오밍에서는 문을 닫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와이오밍 외딴 산악지대를 하이킹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신선한 공기와 치료사가 추천할 만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산길에 작은 나무 문을 열고 지나 계속 걸어갑니다. 이런, 문을 안 닫았네요. 이제 당신은 경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연에 매료된 대가로 $750를 내야겠네요. 와이오밍은 목장지대입니다. 대부분의 문은 말이나 소를 가두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문을 열어두면 목장 주인이 저 보랏빛 산을 돌아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옐로스톤 엑스트라처럼 위험 있으니 예의 지켜 문을 닫으세요. 예의 관련해 웨스트 버지니아 주 45번째 법칙은 공공장소에서 욕하거나 술에 취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손의 1.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주 전체 욕설 저금통이에요. 걸릴 때마다 $1씩 냅니다. 욕을 계속하면 해군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라면 한 번 화낼 때 $50가 나갈 수 있겠네요. 이 법 이해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종교적인 주라교회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이 욕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뭐죠? 너무 예민하거나 그런 건가요? 일부 욕설을 금지하려면 꼭 종교적인 주일 필요는 없어요. 44번 매사추세츠에서는 16세 이상 은스포츠 경기에서 욕설을 할 수 없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경기를 볼 때 선수나 심판에게 욕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 법 위반 시 최대 $50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불확실합니다. 집행된다면 매사추세츠는 보스턴 전체의 벌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자들이 스포츠 선수들에게 위협과 욕설을 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해야 했다는 사실은 매사추세츠의 특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F 단어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3번째로 외설적인 스티커와 전시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는 미국에서 가장 종교적인 주입니다. 인구 절반이 자신을 매우 독실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법도 신성하고 융통성 없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분이 도장 찍은 곳이죠. 채 도발적 오해설적 스티커 붙였나요? 욕설, 암시적인 농담,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건 전부 금지됐어요. 위반하면 소액 벌금이나 짧은 감옥행, 예수님의 엄한 시선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법은 거의 집행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쁜 법안을 직접 없애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금지된 외설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42번째는 메릴랜드에서 악취 폭탄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제작, 판매, 거래 모두 금지입니다. 이 법은 해로운, 구역질 나게 하는, 메스껍게 하는, 자극적이거나 불쾌한 냄새를 내는 모든 액체, 기체 또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좀 더 멋지게 말하면 악취입니다. 이는 무해한 장난부터 폭동 진압까지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에서 이런 걸 터뜨리면 $50에서 $500의 벌금과 주변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시선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에서도 똑같은 시선과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41번째 음료를 마시고 취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품위를 지키세요. 적어도 똑바로 서 있기라도 하세요. 술집에서 눈에 띄게 취하는 것은 실제로 범죄이며 바텐더들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취한 사람에게 술을 주면 바텐더도 처벌받아요. 팁은 소용없어요. 알래스카는 심각한 음주 문제가 있습니다. 보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찰도 함정 수사를 벌입니다. 잠복 경찰들이 만취한 손님 20명 정도를 체포하고 바텐더들에게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취했는지 알아내죠. 음정이 틀리거나 넘어지거나 돈을 못 세거나 구토하거나 뭐라고 하는 행동만으로는 아닙니다. 나 정말 몇 잔만 마셨어. 그리고 알래스카는 술 취한 사람들이 난동 부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보통 상황이 악화되거든요. 술 취한 사람이 북극곰보다 빨리 달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튀김기 기름을 훔칠 수 없고 뉴저지에서는 방탄조끼를 입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며 엘라뱀에서는 곰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계속 이어가 보죠. 40번입니다. 2002년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는 소파, 특히 유니버시티 힐 지역의 야외에 놓인 천으로 된 가구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왜 대학생들이냐고요? 그들은 베란다 소파를 파티에 끌고 가서 불을 지르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죠. 시회가 소파 금지 논의 중 근처에서 소파가 실제로 불탔습니다. 지역의 전설이자 경영학 전공생인 스콘 맥마스터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우린 술 마실 거고 파티할 거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그걸 막을 수 없어. 체드들이 늘 그렇듯 모두를 망쳤어요. 볼더 소파 전쟁 후에요. 가구는 안전하지만 내 침은 안전하지 않은 동쪽으로 가자. 버지니아에서 39번째 야. 인도나 바닥, 버스 좌석에 침을 뱉으면 4급 경범죄로 $250의 벌금을 내야 해. 이제 넌 조준도 못하는 범죄자야. 이 법들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어. 당시 결핵은 두 번째 주요 사망 원인이었고 미국인 15만 4천 명이 사망했어. 배를 토해내듯 기침하다가 저승사자를 만났고 모두가 씹는 담배를 즐기다 보니 거리에는 거의 침 뱉는 대회가 열린 것처럼 보였지. 입법자들은 결국 이유 더럽다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지. 그건 1급 경범죄로 최대 $2,500 벌금이나 1년 징역형이야.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 침은 내 입에만 두는 게 좋아. 아무도 내 DNA로 워터보딩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지도 탐험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줘. 정말 이상한 법들도 많이 봤거든. 그 법들 덕분에 플로리다가 합리적으로 보여. 걱정 마. 곧 플로리다도 얘기할 거야. 38번째 애리조나 주민들은 돼지에게 쓰레기를 먹이면 안 돼. 아무리 배고파도 쓰레기는 주지 마. 허가증 없이는 안 되고 매년 1월 갱신해야 해. 하지만 네가 키우는 돼지라면 네가 만든 쓰레기를 먹일 수 있어. 농장에서 식탁, 쓰레기, 다시 농장, 식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생명의 순환이며 여기에 논리가 있다. 익히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질병을 퍼뜨릴 수 있어.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해당돼. 법은 이를 막기 위해 존재해. 허가 없이 돼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면 $2,500 벌금 보호관찰 또는 몇 달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돼지 등 동물 보호가 필요해. 많은 주에 동물 관련 법이 있더라. 37번째, 야, 코네티컷에서 말에게 경적을 울리는 건 무례할 뿐 아니라 450키우지 동물을 놀라게 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공포에 떠는 말들과 비명을 지르는 기수, 후회하는 운전자들. 말에 종말이 온 걸까? 코네티컷에는 43,000마리 이상의 말이 있어. 1인당 기준으로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많아. 그게 오래된 부자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서 1985년에 주가 2법을 도입했어. 정해진 벌금은 없고 그날 법원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져. 이 말들은 이런 소음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거야. 36번째 주 사우스다코타에서는 농부들이 해바라기 농작물 보호를 위해 합법적으로 폭약과 불꽃놀이를 사용할 수 있어. 왜냐고? 사실 새들 때문이야. 재밌기도 하고. 깃털 달린 도둑들이 해바라기 줄기에서 이익을 먹어치우니 주정부가 뭔가 해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사우스다코타 농부들은 실제로 새들과 싸울 수 있어. 안타깝게도 모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아직 없어. 하지만 사우스다코타와 그 새들과 달리 다른 주들은 동물 안전에 더 신경 써. 35번, 오클라호마는 고래잡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만약 한 가지 작은 사실만 아니었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지. 바다가 없다는 거야. 순식간에 고래잡이를 금지한 주가 된 거지. 내륙에 있지만 오클라호마는 텍사스 전체로 가장 가까운 해안선과 떨어져 있어.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미국만, 예전에는 멕시코만이라고 불렸던 곳에는 혹등고래가 그다지 많이 살고 있지 않았어. 그래도 그 법은 내륙에 위치한 주의 자랑스러운 해양 보존 선언으로 남아있어. 내륙 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고래를 구하자고 외치는 것만큼 멋진 일도 없어. 좀 더 실질적인 보존 방법은 34번째에 있는 이상한 법에서 찾아볼 수 있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고래나 지느러미나 물갈퀴가 달린 어떤 것도 낚아채면 안 돼. 즉 해달, 돌고래, 쇠돌고래, 물가에, 바다사자 모두 금지라는 뜻이야. 솔직히 그걸 어떻게 하려고? 물가에는 200파운드 넘잖아. 해변에서 연습 좀 하고 그 다음엔 뭐야? 욕조에 넣어두겠다는 거야?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의 법은 이해가 돼. 그 주는 해양 생물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그 법은 단순히 돌고래를 납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괴롭히거나 사냥하거나 포획하거나 죽이는 것도 안 돼. 이렇게 보면 수중 강도 영화보다는 캘리포니아가 보존에 앞장서는 느낌이 더 강하다. 하지만 보존은 동물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해. 33번 버몬트 주민들은 빨래를 말릴 권리가 있어. 버몬트는 자유와 빨래를 믿지. 주에서는 빨래 말릴 권리법을 통과시켰어. 어떤 마을도 빨랫줄을 금지할 수 없어. 이 모든 건 버몬트의 친환경 이미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거야. 주민들은 건조기 대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1월에 청바지 자연 건조해도 돼. 섭씨 영하 6도, 화씨 20도. 날씨에서는 옷이 마르지 않고 그냥 데님 아이스바가 될 뿐이야. 그리고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면 이 법도 피하는 게 좋을 거야. 32번 안 돼. 테네시에서 수상스키 점프. 테네시에서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분명 하려고 했던 수상스키 점프 계획은 접어야 해. 공공수역의 수상스키 점프대 설치, 유지, 사용은 모두 불법이야. 전문 공연단의 일원이 아니라면 어쨌든 하지마. 이건 C급 경범죄라 최대 30일 징역 또는 $50 벌금이야. 이유는 간단해. 수상스키 점프는 혼란을 일으켜 부상을 유발하고 보트 타는 사람들을 겁주며 평화로운 낚시 여행을 스턴트쇼로 만든다. 테네시주는 즉흥적인 X게임 대신 잔잔한 물을 선택했어. 물론 테네시만이 수상 활동을 진지하게 여기는 유일한 주는 아니야. 31번 메인은 랍스터로 돌아가는 곳이야. 메인은 미국 최대 랍스터 산지로 연간 1억 파운드 이상 생산돼. 그만큼 집게발 버터 그리고 턱바디도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주에서는 이 황금 갑각류를 보물처럼 보호하고 있어. 법에 따르면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해양 순찰 대원이 아니라면 랍스터 통발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거나 소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건드릴 수 없어. 남의 통발엔 손대지 마. 규칙 어기면 큰일 나. 미안, 농담을 참을 수 없었어. 진지하게. 네가 손상시킨 건 교체 비용의 2배를 내야 해. 그 공짜 바닷가재가 네 인생에서 제일 비싼 식사가 될 거야. 콜로라도에선 소파를 태울 수 없고 버지니아에선 인도에 침 못 뱉고 오클라홈에선 A허브 선장처럼 못 행동한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저게 제일 이상한 법도 아냐. 내 말 믿어. 계속 규정들 볼 준비됐지. 로드트립 30번째. 야, 아이오와에선 마가린을 버터라고 속이면 불법이야. 버터가 아니라니 믿기 힘들어. 그래도 아이오와에선 믿어야 해. 아이오와에서는 버터를 속이는 게 범죄야. 마가린을 진짜 버터처럼 팔면
진짜 곤란해질 거야. 600파운드짜리 버터 조각상으로 유명한 주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건 거의 신성모독이야. 이 법은 마가린 제조업자들이 제품을 노랗게 염색하기 시작했을 때 생겼어. 그들은 아무도 유제품 로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길 바랐지. 유제품 로비는 맞서 싸워서 결국 이겼어. 아이오와에서 버터는 음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야. 물론 아이오와만 유제품을 중요시하는 건 아니지. 이 19번 위스콘신 치즈는 매우 만족스러워야 해. 법에 따르면 위스콘신이 미국의 유제품 천국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 2023년 위스콘신은 미국 생산량의 25%인 350억 파운드 치즈를 만들었어. 유당불내증인 사람들에겐 악몽이야. 그래서 이 주엔 진짜 치즈 기준이 있지. 한 법에는 치즈가 고급스럽고 맛이 좋으며 불쾌한 맛이나 냄새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상한 치즈는 허용되지 않아. 프랑스를 보고 있어. 이 법을 어겨도 실제로 처벌은 없어. 맛은 주관적이지만 확실한 건 위스콘신은 치즈 생산지가 아니라 치즈가 곧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위스콘신이 유제품으로 유명한 것처럼 미시간은 모터시티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어. 결국 자동차에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28번째 미시간에서 일요일에 자동차를 사려고 생각한다면 신경 쓰지 마. 법에 따라 자동차 대리점은 문을 닫아야 해. 이 금지는 1953년에 시작됐어. 미시간의 자동차 산업은 호황이었고 노동자들은 지쳐 있었어.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지역 밴드들은 그냥 시 외곽에서 판매를 했지. 주 정부가 개입해 처음엔 8개, 지금은 17개의 카운티로 규정을 확대했어. 이 규정은 미시간 전체에 적용되진 않지만 일요일마다 자동차 시장의 상당 부분이 멈춘다. 자동차 도시에서도 엔진은 가끔 쉬어야 한다. 평일에 마침내 차를 살 때는 반드시 집중해서 운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도 있으니까. 27번째 법으로 2024년 일리노이주는 운전 중 화상회의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야 했어. 아직 모든 주가 이 법을 시행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 않을 거야. 솔직히 입법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70마일로 운전하면서 줌 회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직접 말해야 했다는 게 좀 우울해. 그 법령에 줌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포함돼 있어. 다음에 내 상사가 화상회의로 1시간 동안 혼자 떠들고 싶어하면 못한다고 말해. 네가 운전 중이면 그건 불법이야.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도 금지됐어. 그러니까 손은 핸들에, 눈은 도로에 두고 인플루언서 경력은 잠시 멈춰둬. 조지아에 가면 의원들은 근무 중엔 분노의 질주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 26번 과속 단속 적발. 더 좋은 방법은 주의회 배지를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조지아에서는 의회가 회기 중일 때 의원들은 딱지를 끊을 수 없거든. 이상하지? 오히려 그럴 때 도로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논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이 법은 경찰이 의원들의 투표기를 방해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야. 민주주의의 타이어탄 냄새와 정치 특권이 더해진 셈이야. 조지아주 의원들이 처벌 없이 달아난 뒤 우리는 마력보다 말하는 방식이 중요한 주로 가게 돼. 25번 이건 조심스럽게 다뤄야겠어. 아칸소는 주 이름 발음에 관한 법이 있을 정도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 발음을 틀려도 처벌은 없지만 주에서 공식적으로 아칸소로 정했고 아르칸사스는 아니야. 이렇게 한 이유는 캔자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아마도 외지인들이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야. 강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해져 있어. 법전에도 언어적 자부심이 담겨 있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상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 이 법은 올바른 발음을 강조하는 법이야. 이번에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주로 가보자. 특히 동물이 관련되어 있을 때 말이야. 24번 뉴멕시코에서는 말을 넘어뜨리는 것이 최소한 경범죄야. 만약 말이 다치면 내 첫 번째 4급 중범죄를 저지른 거지. 판사가 원하는 대로 18개월 동안 감옥에 있거나 최대 $5,000의 벌금을 내야 해. 이 법은 동물 복지를 위해 제정된 거야. 예전 뉴멕시코에서는 전통 멕시코 로더에서 카우보이들이 달리는 말, 다리를 밧줄로 묶어 넘어뜨렸어. 이걸 로더와 UFC가 만난 거라고 생각해봐.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부상이 있었지. 말들은 종종 다리나 목 혹은 등이 부러지곤 했어. 결국 주정부는 이거 별로 재미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금지시켰어. 다른 동물 관련 전통들도 요즘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23번 미네소타에서는 기름칠한 돼지로 행사를 열 수 없어. 1970년대 초반까지 기름칠한 돼지 잡기 대회는 최고의 가족 오락이었다. 기름 묻은 돼지를 쫓아 어른과 아이들이 박람회장을 뛰어다니는 모습. 완전한 혼돈. 베이컨 맛의 혼돈이었다.
그땐 정말 다른 시대였어. 이상하긴 했지만 확실히 달랐지. 이 전통은 1921년쯤 시작돼서 1970년대 초에는 미네소타 전역의 박람회와 소풍에서 흔히 볼 수 있었어. 미네소타에서는 기름칠한 돼지 잡기 대회가 금지되었어. 아마 누군가 우리가 왜 이러는 거지? 라고 했을 때였겠지. 재미있는 사실, 돼지처럼 기름칠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전통에서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지. 모든 주 사람들이 동물을 그냥 놔두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델라웨어 주는 22번째로 개나 고양이 털의 판매, 교환, 제공을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야. 이건 모두 큰 금지야. 내 소파에 붙은 털까지도. 플러피의 남은 털을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다가 걸리면 $2,500 벌금과 15년간 고양이계 사육 금지 처분이 내려질 거야. 솔직히 그게 최선일 거야. 어차피 너는 그 동물들을 공급망으로만 쓸 거잖아. 이게 델라웨어 동물 학대 방지법의 일부야. 어떤 사람들은 내 반려동물 털뭉치를 에츠이에서 팔 수 없다고 따로 말해줘야 했던 것 같아. 사람들에게 동물에게 이상하게 굴지 말라고 상기시키려면 법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몬테나 주의 21번 법처럼 동물을 철로에 올려두는 건 단순히 잔인할 뿐 아니라 중범죄급으로 어리석은 짓이야. 그렇게 하면 최대 $50,000 벌금 5년 징역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해. 네가 기차, 화물, 승객 전부를 망가뜨린 거야.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해. 아니면 그냥 기차 강도와 소들이 난동을 부리던 와일드 웨스트 시절의 흔적일 수도 있지. 몬테나는 인구 200만 명의 소 1,100만 마리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지. 납작하게 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버터를 속여 팔거나 주 이름을 틀리게 말하거나 말팔을 걸 수 없어. 미국은 유제품의 존엄성과 동물에 대한 어리석은 장난을 하나의 이상한 법으로 지키고 있어. 가장 놀랐던 법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줘. 좋아, 이 법률 지뢰밭을 계속 가보자. 20번째, 야, 캔자스는 반문화로 유명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재미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차를 타고 토끼 사냥을 하거나 자동차, 모터보트, 엔진이 달린 어떤 것이든 타고 토끼를 쏘는 거야. 사냥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유리하게 사냥을 했던 거지. 근데 그건 좀 불필요해 보이잖아. 내 목표가 고작 2파운드짜리 토끼일 때 그건 사실상 포식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토끼들에게도 싸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캔자스주에서는 그걸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 나는 토끼들에게 무기를 줘야 더 재밌다고 생각해. 캔자스만 특이한 사냥법이 있는 건 아니야. 19번 노스다코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사냥을 할 수 없어. 요즘은 온라인으로 식료품 주문, 대학 강의 수강, 전애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몰래 보기, 심지어 사냥까지 할 수 있어. 온라인 사냥은 사람들이 실시간 카메라 영상을 통해 원격으로 실제 총을 쏘게 해줘. 1인칭 슈팅 게임이 현실과 결합되는 거야. 노스다코타 주는 사냥을 존중해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어. 입법자들도 비윤리적이라고 했지. 상원의원 데이브 엘키는 염소조차 토할 정도라며 금지했다고 다루했어. 그건 법 위반이고 시급 중범죄야. 징역 5년 벌금 $10,000 또는 둘 다 받을 수 있어. 알고 보니 클릭투킬은 노스다코타의 사냥 전통의 일부가 아니었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넘어가 보자. 18번, 곧 결혼할 예정이야. 축하해. 하지만 네브래스카에 있다면 신혼여행 전에 병원 방문을 예약하는 게 좋을 거야. 그 주에서는 기술적으로 성병이 있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낭만적이지, 그렇지? 하지만 걱정 마. 네브래스카에선 결혼 허가증 발급, 전 성병 검사를 하지 않아. 신부님이 네가 예라고 할 때 면봉을 들고 있지 않으니 그 법은 그냥 어색하게 남아. 벌금도 감옥도 없고 분위기만 좀 이상해. 몇몇 사람들은 1944 연법을 이용해서 결혼을 무효로 하려고 시도했지만 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아마 그 법 문구가 김서린 욕실 거울처럼 불분명해서일 거야. 결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적용되는 다른 관계 관련 법들도 있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17번 법처럼 달콤한 말도 범죄가 될 수 있어. 그래, 결혼을 약속하면서 미혼 여성의 관심을 끄는 거지. 잘했어, 카사노바. 그렇게 하면 벌금이나 최대 1년 징역형 받을 수 있어. 그냥 꽃 사줄 걸 그랬지. 그 법은 1905년에 제정됐고 여성의 말만으론 인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여성이 음란하거나 정숙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사건이 기각됐어. 당시 정숙하지 않다는 건 아마 공공장소에서 발목을 드러내는 정도였지. 이 모든 건 순결에 집착하던 시대에서 비롯된 거야. 혼전 성관계는 여성의 사회생활을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나서서 가짜 약혼자를 처벌하려고 했던 거야. 대여 배철러에서 거짓말하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봐. 아직 남아있는 예법 중에 텍사스의 16번째 법이 있어.
신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의 취업 지원서에 적어야 할 정도야.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최고 존재를 인정해야 해. 이건 무신론자는 지원하지 말라는 은근한 표현이지. 대법원은 1961년 공직 종교 시험을 금지했어. 텍사스 주 법무장관조차도 그래, 사실 이걸 집행할 수는 없어라고 말했어. 그래도 그 규정은 마치 법원 선반에 먼지 쌓인 채로 펼쳐진 성경책처럼 남아있어. 텍사스인 중 무신론자라고 밝힌 사람은 약 4%에 불과하거든. 메시지는 분명하고 뚜렷해. 텍사스 정치에서 신앙은 단순히 권장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필수 조건이야. 하지만 종교의 영향을 받은 미국 주법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펜실베이니아에서 15번째. 야, 점술과 점성술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그래도 친구가 네가 전형적인 전갈자리인 이유를 말해줄 수는 있어. 돈을 주고 그런 걸 받으면 불법이야. 타로 카드도 불법이고 점성술 상담도 불법이야. 미래를 보는 건 무료라면 괜찮대. 이 법은 1861년부터 있었어. 그때는 점 보는 게 충격적이고 매우 비기독교적이었어. 필라델피아의 영매 여성들은 죽은 이들과 대화한다고 주장했어. 입법자들은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대응했지. 요즘은 거의 집행되지 않지만 그 법은 여전히 존재해. 2023년 경찰은 하노버 가게 주인에게 점술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경고했다. 2024년 그녀는 주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주의 점술가들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다음 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건 좀 놀라워. 14번 인디애나 주류 판매점은 차가운 탄산음료나 물을 팔 수 없어. 인디애나 주류법은 정말 불편해. 주류 판매점에서는 차가운 탄산음료나 물이 아니라 따뜻한 것만 팔 수 있어. 위스키는 차갑게 살 수 있지만 콜라는 실온이야. 믹서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완벽하지. 실망스럽지. 이 규칙은 금주시대의 주류 판매점이 소다 분수대나 상점과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자들이 만든 유물이야. 타협 아니야. 반대로 해. 일반 상점도 차가운 맥주 못 팔아. 다음에 미지근한 쿠어스 라이트나 콜라를 마실 때 건배해. 스펙트럼의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인디애나 주의원들에게 완전히 취하는 걸 장려하는 곳들에게 건배를. 13번 라스베이거스에선 틀니를 전당포에 맡길 수 없어.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함과 매력 뒤에는 그곳의 슬픈 이야기들도 많아. 지가 왜 틀니를 전당포에 맡기지 못하게 했는지 상상도 안 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전당포가 성황을 이루고 있어. 도박꾼들은 슬롯 머신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팔아버려. 심지어 자기 이빨까지도. 물론 가짜 이빨 말이야. 적어도 틀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그것들을 전당포에 맡기는 것이 금지됐어. 그리고 위생 문제도 있잖아. 라스베이거스가 중고 미소 단속을 시작한 이후로 룰렛 테이블 위에 중고 어금니가 올라오면 그 어떤 것도 베가스 분위기를 더 빨리 깨뜨릴 수 없어. 이제 북서쪽으로 가보자. 거기서는 문제의 원인이 가짜 치아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체액으로 뭘 하고 있는지야. 12번 이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리건에서는 차 창문 밖으로 소변을 던지지 마. 그건 A급 경범죄라 최대 6,250달러, 벌금이나 약 1년 감옥형이 가능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금지된 건 던지는 것뿐만 아니야. 그리고 차를 세우고 병을 길가에 두고 가는 것도 마치 과학 실험하듯이 금지되어 있어. 그건 역겹고 비위생적이며 솔직히 말해서 대자연에 대한 모욕이야. 그러니까 몸 안에 참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정말 급하면 운전 중에 나무 뒤에서 해결해. 하지만 절대 병에는 하지 마. 그리고 절대 시속 60마일로 달리면서 창문 밖으로 던지지 마. 창문 관련 이상한 법이 더 있어. 특히 아파트 창문에 대해선 11번째 예시에서 자세히 얘기할게. 뉴욕에서는 건물을 오르거나 창문에서 꼭두각시 공연을 하는 식으로 공연을 할 수 없어. 스파이더맨 코스프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마. 뉴욕시에서 거리 공연으로 건물 오르는 건 불법이야. 창밖에서 꼭두각시 공연하는 게 진짜 불법이야? 입법자들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마천루와 보행자가 가득한 도시에서는 결국 공공안전 때문이었을 거야. 누구도 마리오네트 인형이나 스판덱스 입은 남자에게 맞고 싶지 않으니까. 규칙 위반 시 25달러 벌금이나 30일 징역형이 가능해.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는 게 낫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그리고 뉴욕이라면 공연에 대해 추가 요금도 받을 거라는 걸 알게 됐지. 차 안에서 토끼를 사냥하거나 틀니를 전당포에 맡기거나 오줌병을 창밖에 던질 순 없어. 사실 상식적으로 들려. 이제 상위 10위야. 여기서부터 법이 더 이상해져. 내 말 믿어. 10위는 뉴햄프셔야. 밤에 낚시, 수영, 해변 산책은 괜찮지만 해조류 채취는 불법이니 하지마. 이 법은 1700년대 농부들이 해조류를 비료로 쓴 데서 유래했어.
그들은 한밤중 도둑들이 해조류를 술에 싣고 훔쳐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 위반이고 벌금도 있지만 아무도 금액을 모르는 것 같아. 2015년 학생들은 이 법을 주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뽑았어. 입법자들이 2번 폐지 시도했지만 환경운동가들이 개입했다. 해안선이 겨우 18마일밖에 안 되는 뉴햄프셔에서 그들은 금지령을 해제하면 뉴햄프셔의 해변이 알몸 수영객보다 더 황량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 해조류 채취 분쟁이 이 법 제정에 영향을 준 것 같아. 9번 로드아일랜드에서는 누군가의 팔다리를 물어뜯으면 안 돼. 로드아일랜드에 좀비 소동이라도 있었던 걸까? 내가 뭘 놓쳤지? 팔다리 물어뜯는 걸 불법으로 규정한 법이 실제로 있어. 처벌은 징역 1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해. 솔직히 누군가를 간식으로 만들어버린 대가치고는 적당한 것 같아. 물론 신체 일부를 제거하는 건 어디서나 불법이겠지.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로드아일랜드 주의 법은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야. 또한 눈을 멀게 하거나 코, 귀, 입술을 베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이 법은 마치 입법 문서라기보다는 중세 고문 매뉴얼 같아. 로드아일랜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대부분의 곳이 다 그랬지. 8번째야. 최근에 결투를 한 적이 있어. 스트리트 파이터는 안 돼. 만약 그렇다면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켄터키에서는 정치나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변호사로 일할 수도 없어. 1891년부터 켄터키의 공직자들은 결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맹세해야 했어. 마지막으로 알려진 결투는 1867년에 있었지. 옛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지? 그 당시 켄터키의 정치는 열띤 토론보다는 무장 대치에 더 가까웠어. 의원들은 총을 들고 의사당에 들어갔고 1895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 윌리엄 게벨 주지사는 부패와 임질에 걸렸다는 비난을 받은 직후 라이벌인 존 샌포드를 총으로 쏴 죽였어. 말 그대로 아픈 공격이야. 그래서 정치가 총격전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고 켄터키는 결투 반대 서약을 도입했어. 점심시간에 인사칼행과 10걸음 거리에서 결투를 상상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다른 공무원들도 각자 서약을 했지만 그걸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었지. 그래서 7번째 이유가 있어. 하와이에서는 경찰관이 위장 근무 중이라도 매춘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공식적으로 불법이야. 놀랍게도 2014년까지는 그게 완전히 허용됐었어. 금지 전에는 경찰관이 법 집행 명목으로 표적과 동침할 수 있었다. 당연히 몇 가지 윤리 문제가 생겼고 경찰은 범죄자들이 위장 경찰임을 밝히라고 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어. 입법자들은 감명받지 않았어. 하와이 상원은 그 허점을 역겹다고 부르며 없애버렸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경찰관들이 가장 난처한 직장 특전을 잃게 됐지. 그들은 미주리주의 사례를 따르지 않은 입법자들이었어. 미주리가 6번째 이야기야. 황소나 수장이 탈출해서 자유롭게 살기 시작하면 법적으로 거세할 수 있어. 가위를 내려놔 3일을 기다려야 해. 그래, 유예 기간이 있어. 복수 농사를 위해서는 법에 따르면 그 동물이 1년 이상 이어야 하고 최소한 3명의 주민이 먼저 주인에게 통보해야 해. 그러면 평소 방식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모호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게 들려. 동물을 해치면 안 돼. 하지만 실제로 동물 일부를 잘라내 덜 공격적으로 만들고 유전자 확산을 막으려 해서 어렵게 느껴져. 미주리 전역에서 풀려난 소보다 더 무서운 건 연애에 동기부여된 소야. 다음 주에서는 현지인들이 가축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 하지만 전설적인 생물 5번째는 워싱턴 주의 스카마니아 카운티야. 이곳은 한 가지로 유명하지. 바로 카메라를 꺼리는 유명인사 빅풋의 고향이야. 1969년 4월 1일 카운티는 사스쿼치에 치거나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 이 법을 어기면 최대 $1,000 벌금이나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모두 만우절 장난이라 생각했지. 그러자 지역신문은 아니요, 카운티는 정말 진지합니다 라고 3번이나 정정해야 했어. 이 법의 목적은 신화 속 유인원뿐 아니라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었어. 사냥꾼들이 빅풋을 잡으려 숲을 헤매고 있었어. 관계자들은 누군가 실수로 등산객을 잡을까봐 걱정했지. 결국 그 법은 괴물이 아닌 멍청이들에 관한 게 됐어. 누굴 죽이려면 꼭 총이 필요하지도 않아. 4번째, 시기는 복잡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고 법이 필요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 대부분 극한 생존 상황에선 기술적으로 허용돼. 도너 파티를 생각해봐. 저녁 파티 말고. 하지만 아이다호는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유일한 주야. 그건 80, 90년대 사탄 광풍 때문이야. 도덕적 운동가들이 10대들이 곧 피를 마시는 악마 숭배자로 변할 거라고 확신하던 시절이었지.
실제로는 그저 나비 머리핀을 꽂고 스톤 콜드 스티브 오스틴 셔츠를 입은 아이들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아이다호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도 없는 위협을 막기 위해 의식적인 식인 풍습을 금지했지. 아이다호에서는 식인 행위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 아이다호에게는 좋은 소식이야. 그리고 포틀럭 파티 참석자 모두에게도. 이제 밤에 해초를 훔치거나 라이벌을 쏘거나 빅풋을 사냥할 수도 없어. 아마 칼도 비슷할 거야. 우리는 가장 이상한 세 가지 법을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해질 거야. 3번 피나 다른 책을 먹는 걸 좋아하나? 특히 의식의 일부로서 말이야. 루이지앤에서는 안 돼. 중범죄야. 피나 다른 책을 섭취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5년형이나 2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입법자들은 뱀파이어 놀이로 너무 긴 형을 받는 건 과하다고 했어. 이건 공중보건 문제였으니까. 피를 마시는 건 질병에 잘 걸릴 수 있지만 의식은 부두교 때문이야. 하지만 부두교는 피를 마시는 것과 관련 없어. 그 종교는 루이지애나 백인 기독교 다수에게 공포를 줬어. 촛불, 북, 신비로움이 많아 그들은 당황했고 법을 만들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금지했지. 전형적인 과잉 반응이야. 더 비극적인 역사가 다음 두 번째 사례를 설명해. 유타주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1급 중범죄. 야, 공정하고 합리해 보이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이야기가 있어. 네바다에서 핵실험을 하던 시절 낙진이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곧장 유타로 흘러 들어왔거든. 세인트 조지, 시더시티 등은 방사능 노출로 암이 크게 늘었지. 관계자들은 그 지역을 인구 저이용 구역이라고 불렀어. 정부가 말하는 우리가 독을 퍼부어도 되는 사람들이란 거지. 그리고 여기 정말 이상한 법이 있는데 당연히 플로리다에서 나온 거야. 첫 번째로 플로리다의 바와 레스토랑 주인들은 어떤 종류의 난쟁이 던지기 대회도 열 수 없어.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정말 끔찍한 아이디어였어. 그런데 1980년대에 어떻게든 유행하게 됐지. 당시 플로리다 반문화의 절정으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작은 사람들을 던지며 즐겼대. 미국의 작은 사람들 협회가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에서 부상자가 늘자 1989년에 입법자들이 이를 금지했어. 이상한 건 아직도 일부가 금지 철회를 시도한다는 거야. 그래도 여긴 플로리다잖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건 거의 플로리다다운 일이야. 그러니까 다음에 미국을 여행할 때는 사스쿼치를 사냥하지 말고 주방 기름을 훔치지 말고 절대 바 나이트를 인간 포환 던지기로 만들지 마.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마프팩에서 뵙겠습니다.